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우려 완화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트럼프가 또 관세 이야기 열심히 또 SNS에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고, 그리고 종목들은 좀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에서 경기 관련주로 매수세가 이동했듯이 우리 증시에서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에서 좀 안 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지수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종목들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오후 들어선 지수가 밀렸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에 35% 부과한다, 그리고 EU에도 조만간 서한 보낼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매수하긴 했지만 규모는 작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은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매도해서 전기전자 이외의 종목군들, 전기전자 안에서도 삼성전자만 주로 매수한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오른 종목들 정리하고 안 오른 종목을 매수하고 이렇게 좀 교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2차 전지 같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군들, 코스닥에서는 소부장,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철강, 포스코 그룹주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조방원이나 아니면은 금융주 같은 어떤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이외 다른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200포인트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코스피 사상 최고 3,300포인트까지 가는 흐름이 되죠. 이게 주에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지금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최고치 넘어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더 오후 들어서는 좀 매도 물량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큰 추세로 보면 오늘 아침에 좀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튀었어요. 아침에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동반해서 확 튀어 올라갔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삼성전자 이외 종목군들은 좀 흘러내리는, 특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아침에 좀 튀어놓으면 속도 조절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지난 7월 8일에도 보면 아침에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니까 눌러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몰라도 급하게 올라갈 때는 최근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고 매도 물량을 이건 기회다라고 이제 좀 줄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종가가 800포인트로 이제 끝났는데, 코스닥이 아직은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파란색이 지수, 빨간색 선은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리고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좀 가격 부담이 있는데, 코스피도 보면 지수보다 ADR이 아래 단계에 내려가 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수보다 ADR이 훨씬 더 아래 내려가 있는 데다가, 코스피는 그래도 과매수권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코스닥은 ADR이 지금 9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코스닥 쪽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순환이 돌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좀 종목들, 좀 실적 대비 평가받지 못했던, 또는 실적 바닥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오늘 보면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좀 갔던 게,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빅테크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 경기 관련된 종목으로 분산되고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쭉쭉 밀고 올라가기보다 오늘은 이 종목 며칠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이 종목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서 이제 퐁당퐁당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우선 미국에서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델타 항공이 깜짝 실적을 냈다. 이게 항공주가 깜짝 실적을 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크루즈, 무슨 리조트, 이렇게 이름에 이거 들어가는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어제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용도 괜찮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 괜찮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미국 경기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등장을 했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계속 7월 인하 이야기하고 있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연내 2번 정도의 인하는 가능하다라고 이런 메시지 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보기엔 금리 내리는 거는 좋은데
뭐 때문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것과 어중간하게 좋은 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를 내린다라면 가장 베스트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초반에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게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들어서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35% 부과한다고 서한을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뒤에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는 15%든 20%든 어쨌든 관세네. 이게 되게 그냥 막 그런 거 있죠. 막 예전에 막 어른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건데 무조건 반대, 뭐 흔히 얘기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되면 그건 도무지 논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어쩌면 주말에 뭔가 또 센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안 그래도 지수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베센트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오늘 또 화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소로스하고, 그러니까 전직 직장 상사, 현 직장 상사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급함이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좀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막 뭔가 막 던지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1일로 그 관세를 협상 기간을 사실상 연장했잖아요. 이것도 참모진의 설득이다. 이게 사실 베센트가 설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협상용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데 능숙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안 줄 거야라고 해서 상대방을 쩔쩔매게 만드는, 예, 그런 게 능숙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능숙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라서 능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니까 미국 대통령 아무나 돼도 저건 똑같이 다 쫄쫄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메시지도 했습니다. 올해 금리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파월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지만 베센트가 생각하는 저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9월과 4분기 중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의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현재까지로서는 되게 유력해 보이고, 트럼프의 저 조급함을 참모들이 잘 틀어막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제가 그제부터 계속 21선 언저리 와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튕기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기술적인 거 가지고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차트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사실 다른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그냥 하여튼 차트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중요한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올라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쪽 시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방산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오로를 비롯해서 이런 방산주들이 오늘 빠지면서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그런 수급이 됐고, 반면에 이제 철강,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포스코 그룹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철강과 2차전지에 강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철강 현대제철도 올라갔는데 2차전지도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가 윗거리 많이 달긴 했지만 어쨌든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양시장 대형주 보면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지수 11.5포인트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설명드린 게 시가총액 가지고 상승 하락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시소를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락한 종목군들 시가총액을 대충 합쳐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뭐 좀 많이 빠진 게 아니라서 하이닉스 반 정도 역할을 해놓고 보면 대충 이제 시가총액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율만큼 이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시소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 시가총액 비율만큼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시소타기, 예, 그런 어떤 대형주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2차전지, 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최근에 좀 강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대체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 하이브코는 빠졌지만 코스닥 엔터주는 올라가고, 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선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 옵션 쪽이나 파생 쪽 선물 옵션 보면 외국인 투자들 중에 일부는 한 이 정도 되면 일단 쉬어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숨고르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 매매한 걸 보면 전기전자를 저렇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순매수가 안 나와서요. 전기전자가 4천억을 넘게 샀는데, 그러니까 전기전자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을 정리하는 거다. 1번. 그러니까 2번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2번인데 1번만 지속되면 이제 코스피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외국인들 동향 좀 잘 봐야 될 거고, 종목은 뭐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매수 많이 한 종목 3,100억 원을 오늘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단에서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LNF, 그러니까 2차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도 쪽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방산, 그러니까 인터넷, 그다음에 원전,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매도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또 비슷하게 이제 2차전지 철강, 그러니까 이쪽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역시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PSK라든가 HPSP라든가 솔브레인, ISC, PSK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런 쪽을 매수 쪽에 좀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업종별로 확 담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고르게 담았는데, 다만 이제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매수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종목수로 보면 2차 전지를 양쪽에서 다 담았던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트럼프가 이게 좀 약간 겁나는 얘기인데,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증시가 최고치라고 SNS에 자랑 비슷하게 올렸어요. 근데 저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되고 무식한 사람이 잘못 알고 눈치도 없으면 되게 무서운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되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는 격이 안 맞는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증시가 뭐 자기가 관세 세게 해도 증시가 올라가면 관세 부과가 증시에 좋은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게 아마 주식시장이 자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를 의식을 해서 자기 정책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덮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러면 또 관세 관련해서 오히려 또 세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건 조금 경계되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하루 전에는 빅테크주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는 소비주가 주도하고 이렇게 퐁당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연속성보다는 이제 좀 빅테크가 좀 올라가 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연결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2차전지가 약진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어떤 과열 조짐도 없잖아 좀 있거든요. 거의 근처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과열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5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5일 연속 매수한 게 작년도 6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쪽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단, 또 실적 대비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주목한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자꾸 연기금을 자꾸 주목하는데, 오늘 연기금을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니죠. 근데 연기금이 5월에 어떤 내용들을 공개했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14.4%로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주식을 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현재 그 국내 주식 비율이 저게 이제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12.7%인데 아마 지금 13% 넘어가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예, 전체 자산의 코스피가 또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더 채울 수 있겠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춘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더 이상 못 사는 거 아닌가, 곧 매도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함정이 뭐냐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낮춘다라는 거는 자산이 늘어나면 비중을 낮춰도 더 매수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산이 100이다. 그럼 100에서 2%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이 200이 되면 그럼 비중을 1.5로 낮춰도 3이 돼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식 비중을 낮춰도 이제 금액 자체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도 올라가고 해서 전체 자산이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 비중이 낮추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저는 저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세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 쪽에서 아마도 저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에서 IT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3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온다면 IT 주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수가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뭐 선물 옵션 세력들이 하락적으로 쭉쭉 장난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안전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향후에 연기금이 어떤 형태로 붙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컨셉이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를 옛날 얘기해 주듯이 그냥 들어보세요 라는 컨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이론적인 거 매크로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